안녕하세요. 스타리치TV 이청규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특정법인, 자녀법인, 가족법인, 홀딩스, 지주회사 이런 용어들을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증여란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타인에게 이전시켜서 타인이 재산 가치가 증가되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이거를 증여 완전 포괄주의라고 그럽니다. 상증세법 제4조의 2 증여세 납세 의무를 보게 되면은요, 제3항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제4항에서는 이 법인세, 소득세를 부과했을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45조의 3, 즉 일감 몰아주기, 제45조의 4, 일감 떼어주기, 제45조의 5, 특정 법인의 이익의 증여 의제, 이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리는 핵심은 제45조의 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법인, 이거를 자녀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법인의 주주는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모가 자녀법인에게 이득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부모가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즉 현금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저가 양도, 즉 부모의 부동산을 시가보다도 싸게 자녀의 법인에 넘기는 경우,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즉 자녀 법인이 지고 있는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그 다음에 자녀 법인의 부동산을 부모가 비싸게 사오는 경우, 여기서 납세 의무자는요,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등입니다. 즉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 등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특정 법인은 지배주 등이 직접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이 45조 5를 설명해 드리면요, 부모가 자녀 법인에 공짜로 주는 것, 싸게 저가로 파는 것, 세 번째는요, 높은 대가를 주고 사오는 것, 네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증여의 시기는 특정 법인과 거래한 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세 요건을 한번 보면은요, 특정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것입니다. 즉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버지 등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과세 대상 거래를 할 것, 즉 과세 대상 거래는 앞에서 설명한 네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 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것인데, 이 1억 원은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저가 양수는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서 차이난 금액에 대해서 따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가 양도는요, 대가에서 시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일 경우에 고가 양도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자녀법인, 즉 특정 법인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저가로 저율의 이자를 받고 대부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4.6%보다도 높거나 낮게 받는 경우에는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가의 범위.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89조를 따릅니다. 첫 번째 시가는요, 제3자 간의 거래에 있었을 경우에 그 금액,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감정평가 금액, 감정평가 금액도 없다고 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충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적용합니다. 앞에서 증여 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특정 법인, 즉 자녀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법인의 주주가 갑, 을, 병 이렇게 있습니다. 갑은 부친이고요, 을은 자녀 1, 병은 자녀 2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아버지가 30%,
65%, 자녀 1이 65%, 자녀 2가 5%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했을 경우에 법인이 자산 수중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법인세는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1억 원이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1억 원을 뺀 나머지는 10억 원입니다. 이 10억 원을 가지고 각 주주들이 얻은 이득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30%인 사람은 10억 원 곱하기 30%를 하면은 3억 원을 이득을 얻게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자기한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 65%를 가지고 있는데요. 10억 원에서 65%를 곱하니 6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6억 5천만 원 전체가 과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병 5%를 가지고 있는데요. 10억 원에 5%를 곱하면 5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1억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의제 이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프에에서 11억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에 법인세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상당액을 뺀 나머지를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직접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한 다음에 그 증여의제 이익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 증여의제 이익이 주주별로 1억이 넘지 않으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과세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 가지 항목들을 다 합해서 1억 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1, 2, 3, 4 각 호를 따로따로 계산하게 되겠고요. 이거를 거래일로부터 소급해서 1년간 이익별로 합산을 합니다. 즉 전체를 다 한다면은 주주 1인당 4억 원을 그냥 공짜로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녀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 상증세법에서는 이거를 증여 추정으로 봅니다. 10억을 빌려줬다고 할 경우에 10억에 대한 이자 4.6%를 적용해서요,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인 경우에는 그거를 증여세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증여 추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4.6%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4.6%를 계산한 게 주주별로 1인당 1억 원 이상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주가 2명이 있다, 균등하게 지분율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1인당 21억 7천까지, 즉 43억 4천까지 빌려줘도 상관없다고 보겠습니다. 초과 배당, 즉 차등 배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에게 초과 배당 했을 경우에 현재 이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소득세하고 증여세를 비교해서 높은 세금으로 과세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게 차등 배당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법인세법 18조 2에서 법인에게 배당을 했을 경우에 입금 불산이 많은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법인에게 초과 배당했을 경우에는 입금 산입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즉 특정 법인이 부친 법인으로부터 차등 배당을 받을 경우에 특정 법인의 지분율이 50%가 넘는다고 한다면 배당을 얼마를 받든 입금 산입하지 않아서 법인세를 내지 않겠습니다. 물론 특정 법인에서 개인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에 해당되면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텐데요. 이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2025년 중에 증여의제 이익이 발생됐다고 한다면은 2026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여기에서 증여의제 이익은 그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 6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법을 적용할 경우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1년 이내 동일 거래는 합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연간으로 따질 경우에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연 단위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기간 단위로 따집니다. 2025년 3월 1일이었다고 한다면은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 사이에 일어난 거, 그거를 따지고요. 똑같은 거래가 3월 1일 이후부터 발생돼야만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여자의 연대 납부 의무 제도가 있는데요. 증여를 했을 경우에 증여 수중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은 증여자가 대신 납부를 한다는 게 연대 납부 의무인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연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다른 증여 재산과 10년간 누적해서 합산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는 10년 동안 누적 합산을
증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을 합치는데요. 합친 금액이 1천만 원이 넘은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법인에 대한 활용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홀딩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홀딩스, 자녀법인, 특정법인, 지주회사 다 똑같은 용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법인이 있는데요. 갑법인은 부친이 50%, 홀딩스가 50%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친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비주거형 부동산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홀딩스가 어떤 식의 이득을 볼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법인이 홀딩스한테 차등 배당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인 아버지가 무상자금을 홀딩스에 대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부친의 주식을 홀딩스가 더 인수해 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갑법인의 일감 몰아주기를 받아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홀딩스는 가치는 확대되는 것이고요. 갑법인은 자기 주식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애당초 부친이 100%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한 50% 정도를 자기 주식으로 회사에 팔고 이 자기 주식을 홀딩스에 넘기는 전략도 있을 것입니다. 대표님 주식을 홀딩스에 양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홀딩스가 갑법인의 지분을 2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차등배당 전략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유효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임대사업이 있는데요. 개인 임대사업은 기준시가 법인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버지가 전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데 법인 전환하게 되면은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5년이 지나기 전에는 50% 이내에서 지분 이동이 가능한데 주식을 홀딩스에 양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홀딩스에 차등 배당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갑법인이나 개인 임대사업자를 법인 전환한 임대법인인 경우에 자본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본 거래를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똑같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법인은 특정 법인입니다. 이 자녀법인의 주주는 자녀가 100%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친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이고요. 이 법인의 주주는 아버지가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수는 만주고요. 액면가는 5천으로서 지금 현재 시가는 100억짜리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법인의 주식을 10%를 특정 법인에 양도합니다. 이제 부친 법인의 지분율은 아버지가 90%, 자녀 법인이 10%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90% 지분 중에서 90% 전체를 액면 감자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자녀 법인 10%가 이제 100% 지분율을 확보해서 자녀가 아버지 법인의 주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녀 법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법인이 얻은 이득은 90억에서 4,500만 원을 뺀 나머지 89억 5,500만 원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작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기획재정소위에서 2025년 2월 18일 날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부여받는 것을 포함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차등 배당은 무상으로 특정 법인에게 증여하는 걸로 보면 되겠고요. 현금 주는 거하고 이중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무상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영역이 저가 거래하고 부동산을 내서 저가로 거래하는 거하고 합산시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채무 면제도 홀딩스가 특정 법인이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자본 거래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본 거래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개정될 것이냐 하면은 이것도 1억 범위 내에서 증여에 해당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본 거래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4가지 사항만 합한다 하더라도 연간 주주 1인당 4억씩은 공짜로 줄 수 있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특정 법인을 활용하는 솔루션은 다양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것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솔루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타리치 TV 이청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